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수가 및 면역 저하자 등과 같이 예방접종을 시행할 때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현장에서 안전하고 올바른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간단한 퀴즈를 통해 학습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특수한 상황에서의 예방접종 실시 기준. 예방접종을 시행함에 있어 특수 상황은 접종 대상자의 면역력에 변화가 생겨 항체 형성이 미흡하게 되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수가, 임신부,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때에는 예방접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접종 시기 및 접종 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하며 경련이나 백신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백신별 금기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접종이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각 접종 대상자들의 특수 상황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을 살펴보면 미수가의 경우 교정 연령이 아닌 출생 연령을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는 미수가라도 백신에 대해 적절한 면역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형 간염 백신의 경우 저체중 미수가들이 출생 시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항체 양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모의 B형 간염 보유 여부에 따라 권장되는 접종 일정과 횟수가 다릅니다. HBs 안티젠 네거티브 산모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 체중이 2kg 이상이면 정상 신생아와 동일한 일정으로 접종하고 출생 체중 2kg 미만이라면 출생 후 1개월이나 의학적으로 안정되고 체중 증가가 잘 이루어져 병원에서 퇴원할 때에 B형 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HBs 안티젠 포지티브 산모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 체중 2kg 이상이면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B형 간염 백신과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하며 이때 출생 체중이 2kg 미만이면 출생 직후 접종한 첫 번째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출생 후 1개월, 2개월, 6개월에서 7개월에 3회를 접종하여 총 4회 접종이 되도록 합니다. 임신부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할 때에는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는 태아 손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약독화 생백신의 경우 이론적으로 임신부에서 태아로의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접종 금기이며 T뎁, A형 및 B형 간염 백신 등과 같은 불활성화 백신은 임신부에게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활성화 폴리오 백신은 이론적으로 임신 중 접종 금기이지만 즉각적인 예방 효과가 필요하거나 유행 지역으로의 여행 등 노출 위험도가 높을 경우에는 접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유부의 경우 모유 수유로 인해 백신의 효과가 감소되지는 않으며 두창 백신을 제외하고 수유부에게 접종이 금기되는 백신은 없습니다. 면역 저하자의 경우 약독화 생백신은 접종 금기이며 불활성화 백신은 접종이 가능하나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 혹은 기능적 무비증인 경우에는 폐렴구균, 수막구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2차 면역 저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제 투여, 비장 적출수를 하기 전 적응증에 해당하는 백신을 접종하고 약독화 생백신은 면역 억제 치료 종료 후 3개월 후에 접종합니다. 불활성화 백신을 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동안에 접종하게 되면 면역력이 회복된 후에 재접종을 시행합니다.
과거에 경련이 있었던 소아는 DTWP나 MMR 백신 접종 시 경련의 위험성이 증가하지만 대부분 열성 경련이며 자연 소실됩니다. 백신 접종으로 영구적인 뇌 손상을 초래하거나 간질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기존의 신경학적 질환도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최근에 경련을 한 경우라면 진행성 신경학적 이상이 배제될 때까지 또는 경련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100일의 백신 접종을 연기해야 하며 경련의 가족력은 100일 해나 홍역 백신 접종의 금기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생제의 경우 대부분의 백신 면역 반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경구용 장티푸스 백신의 경우 항생제 투여 종료 후 최소 24시간 이후에 접종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투여하는 항바이러스제는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접종 시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지 후 최소 48시간 이후에 접종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 투여 후 14일 동안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두 백신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유효한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중단된 후 24시간 이후에 접종하며 백신 접종 후 14일 동안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습니다. 백신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됩니다. 각 탭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인플루엔자와 확열 백신의 경우 계란 단백을 함유하고 있는데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접종이 가능하지만 계란을 먹고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접종 금기입니다. 젤라틴 성분에 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를 보인 사람은 MMR 백신 접종이 금기입니다. 티메로살은 유기수은 제제로서 백신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람에게 해롭다는 증거는 없으며 티메로살에 대한 과민 반응은 접종 금기가 아닙니다. 예방접종 관련 FAQ. 지금부터 예방접종의 일반 원칙, 이상 반응, 백신별 예방접종과 관련된 FAQ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의 예방접종 일정대로 접종을 받다가 귀국한 경우 향후 예방접종 일정은 주로 거주하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일정대로 접종합니다. 나라마다 질병의 역학적 특성, 질병 양상, 취약 연령 등에 따라 예방접종 권장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할 나라에서 권장하는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합니다. 접종을 하던 중 소아가 움직여 용량이 반만 투여된 경우 재접종해야 하나요? 재접종합니다. 적정량의 백신이 접종되지 않은 경우 투여된 용량을 측정하기 어려워 면역 효과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재접종을 권장합니다. 재접종 시 불활성화 백신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접종하고 BCG를 제외한 약독화 생백신의 경우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합니다. 접종력이 불확실한 경우 재접종을 해야 하나요? 접종력이 불확실한 경우 질병 예방을 위해 재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재접종은 일반적 면역 형성에 이상을 미치거나 이상 반응 발생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접종은 접종력 확인이 불가능한 차수부터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만 예방접종은 연령, 접종 시기, 백신의 종류 등에 따라 권장되는 접종 횟수, 접종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접종을 시행합니다. 생후 12개월 이상 연령의 아이가 원령에 비해서 작을 경우 대퇴부에 접종해도 되나요? 접종받는 소아의 근육 발달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접종합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미만의 영아에서는 가장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는 대퇴부 전해측이 추천됩니다.
1에서 2세 연령에서도 대퇴부 전해측이 선호되며 근육량이 적당한 경우에는 삼각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3세 이상 연령에서는 삼각근이 선호됩니다. 연령별 주사 부위는 근육량, 피하 지방층 두께, 투여될 백신의 양, 주사 기술에 근거해 개인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백신을 한 번에 접종하여도 괜찮나요? 대부분의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능적, 해부학적, 무비증 소아에서의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 백신과 수막구균 예방 백신 중 메나크트라는 동시 접종이 권장되지 않으며 수두와 두창 백신 접종 시에도 동시 접종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불활성화 백신과 불활성화 백신,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하며 특별한 접종 간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독화 생백신과 약독화 생백신의 경우에는 동시 접종이 가능하지만 동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해야 합니다. 동시 접종 시에는 각각 다른 주사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사지에 2가지 이상의 백신을 접종할 때는 최소 2.5c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주사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에 문지르는 것이 맞나요? 문지르는 것은 피하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접종 부위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접종 부위별로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접종 시 주사 바늘을 빼고 마른 솜이나 거즈로 수초 동안 가볍게 눌러주도록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반창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 영아는 자연 면역력이 있지 않은가요? 일부 질환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산모가 특정 질환에 대한 항체가 있을 경우 태아에게 이 항체가 전달되어 출생 후 수개월까지는 자연 면역력이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면역은 생후 수개월 이후에는 소실되며 이후에는 특정 질환에 노출되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합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과학적인 연구 및 문헌 고찰에 의하면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형 간염 백신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하여 모든 소아에게 항체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항체 검사를 실시해야 할 집단은 1.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2. 혈액 제제를 자주 수혈받아야 되는 환자 3.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 4. HIV 감염자 등 면역 억제자 5. 의료기관 종사자 6. HBS 안티젠 양성자와의 성접촉자 7. HBS 안티젠 양성모체에서 출생한 신생아이며 1에서 6번까지의 집단은 3회째 백신 접종 후 1에서 2개월의 항체 검사 7번째 집단은 백신 접종 3회를 완료하고 생후 9개월에서 15개월의 항체 검사를 시행합니다. 임신부의 경우 T대 백신 접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신부는 T대 백신 접종의 금기 대상이 아니며 이전에 T대 백신 접종력이 없는 임신부의 경우 백신 접종이 권장되며 임신부에게 접종을 시행할 때에는 임신 중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는 수동항체를 최대화하기 위해 임신 27에서 36주에 접종하도록 권장되며 이 시기에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만 직후 접종하도록 합니다. MMR 접종 후 10일이 경과된 후 수두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수두 백신을 4주 후 재접종합니다. MMR과 수두 백신은 동시에 접종하거나 동시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을 해야 합니다. 접종 간격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면역 형성이 잘 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접종한 백신을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다시 접종하여야 합니다. MMR 접종 후 얼마 동안 임신을 하지 4주 동안 임신을 금합니다. 약독화 생백신은 태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가임기 여성은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 선염을 함유하고 있는 백신 접종 후 4주간은 임신을 금하여야 합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MMR 접종을 할 수 있나요? 접종 가능합니다. 계란 알레르기는 더 이상 MMR 접종의 금기 사항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계란 흰자의 단백질을 이용하였으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현재는 개 태아 배양 세포로 만들어지므로 계란이나 닭, 깃털에 알레르기가 있더라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풍지는 소아에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가 있나요? 출생 시 여러 기관의 장애가 동반되는 선천성 풍진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임기 여성이 풍진에 이완될 경우 태아에서 난청, 백내장, 심장 결손, 소뇌증, 지능장애, 간 및 비장결손 등을 초래하는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1개월 된 아이가 일본 내염 생백신 1차 접종 후 2차를 사백신으로 접종하였다면 그 다음 접종은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 간의 교차 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본 내염 백신의 경우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의 교차 접종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교차 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교차 접종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전에 접종한 접종 차수는 무시하고 다시 접종합니다. 일본 내염 쥐내 조직 유래 백신으로 2차까지 접종을 하였는데 3차 접종을 배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한가요? 최근 국내 연구에서 일본 내염 쥐내 조직 유래 백신 2차 접종 후 3차 접종 시 배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교차 접종 시 면역원성 및 안정성이 확인됨에 따라 교차 접종이 가능하며 이후 나머지 접종 시 배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일본 내염 불활성화 백신으로 첫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는 1차 접종부터 배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시기는 약 2주로 그 이전에는 방어항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접종한 백신의 바이러스와 당에 유행한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를 경우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고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특수 상황에서의 예방접종에 대해 함께 정리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세요. 지금까지 특수 상황에서의 예방접종 및 FAQ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